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라홀로 부동산 등기 22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택을 임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이사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임대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계약이 새로운 임차인이 없으니까 내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임대인이 여유자금이 없어서 이렇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하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1991년 1월 21일 날 임차인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설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요,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을 다른 데다가 전입신고하게 되면 당연히 전출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우선변제권 효력이 박탈당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출을 하기 전에,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그 부동산 있는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하고, 등기부에 을구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것들이 등기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장소로 전입을 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의의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 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조차 제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임차인의 보호에 문제가 있어서 1991년 1월 21일 날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마음 놓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신설한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의의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에 신청 요건이 나옵니다. 그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그 신청 요건에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돼야 돼요. 임대차가 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된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주로 2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또 갱신해서 4년, 6년 할 수도 있는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신청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인데 일부는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죠.
1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청할 수 있는데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받지 못한 임차인도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신청 요건은요, 임대차가 종료돼야 됩니다. 이건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고, 신청 요건은 두 번째는 임대차가 종료될 것 그랬습니다.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되겠죠. 네. 이때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은 이 종료 사유가 있습니다. 종료 사유는 첫 번째, 당연히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야 되겠죠. 기간 만료. 그렇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또 여러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의사표시할 때는 어떻게 되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역시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기간 2년인데 2년 되기 전 한 달 전에, 훨씬 전에 임대인에게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사 가겠다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대차는 종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 발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 효력 발생 시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판결에 의해서 내가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 선고에 의한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판결은 어떤 경우냐?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판결에 의해서 선고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판결 되겠네요. 판결이 되겠고, 하나는 결정입니다. 내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게 되면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결정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임대인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법원에서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력 발생 시기는 하나는 판결될 때, 하나는 법원에서 결정해서 임대인에게 고지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들은요, 임차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을구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 가게 되면 역시 우선 변제권 효력과 대항력을 유지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기면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첨부 서류가 나오죠. 임차권 등기 명령의 첨부 서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 할 때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할 때요, 법무사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법원에 가서 하게 되면은 금액적으로 한 3, 4만 원이면 4, 5만 원, 많게 어떤 5만 원 이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몇만 원 들어가죠. 교통비까지 여유 있게, 식사비까지.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해서, 그렇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니까 임대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만약에 임대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이 등기가 안 되어 있을 때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증명할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대차 계약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를 시작한 날, 그 임차주택에서 언제 점유를 시작했는가, 그리고 주민등록을 언제 전입신고했는가, 이런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에는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데도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또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할 서면, 또 전입일자, 점유 개시일자, 확정일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특정할 것, 또 부동산 목록 6장을 첨부할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전반적인 서류인데요. 해당되는 것만 제출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177쪽을 보시게 되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인데요.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여러분 신청인은 누가 될까요? 임차인이 되겠죠. 그 임차인 인적사항 쓰시면 되겠고요. 피신청인은 임대인이 되겠죠. 인적사항 쓰시면 되겠고, 신청 취지입니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 임차권 등기를 명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래 1번 임대차 계약 일자 날짜 쓰시고요. 임차 보증금액 쓰시고요. 그리고 보증금 얼마, 월세가 있다면 차임을 쓰시면 되겠고요. 주민등록 일자 쓰시면 되겠고요. 점유 개시 일자 쓰시면 되겠고요. 확정 일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이유 보실까요? 신청인은 임차인 신청인이죠. 피신청인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이 임차한 후 임차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구한다는 신청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첨부 서류가 나왔죠. 임대인의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한 통, 주민등록 등본 한 통,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한 통, 날짜 쓰시고 신청인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임차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179쪽에 오시게 되면 부동산 표시 목록 6부 제출하라고 그랬죠. 자, 한 동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1동. 거기 1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요 1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건물을 말합니다. 자, 주소가 있죠. 도로명 주소 있고요. 자, 한 동의 건물,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6층 아파트입니다. 6층 아파트 중에 3층 302호가 되겠습니다.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4층, 5층 면적, 6층 면적, 7층 면적. 그리고 전유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 여러분,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관문 열고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제3층 302호 철근 콘크리트조 59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표지부에 나옵니다. 대지권 나왔죠.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그 전유 부분에 대한
그 대지권입니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입니다. 대지가 1861.5제곱미터 중 또 대지가 두 필지네요. 하나는 1861.5, 하나는 1909.9제곱미터인데 나의 대지권 표시는 밑에 나왔죠. 소유 대지권, 대지권 비율이 3771.4분의 나의 대지권은 37.6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지권이 3771.4분의 나의 대지권은 37.67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대지권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니까 관할법원 나와 있죠. 관할법원은 어디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되겠습니다. 임차주택, 그 임차한 주택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다면 동부지방법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면 중앙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방법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시기가 나왔어요.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가 제출 시기가 되겠습니다. 제출 부수는 신청서 한 부, 그리고 관련 법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불복 절차와 기간이 나왔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임대인이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할 때 비용은 인지금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등기신청 수수료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1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달료는요, 1인당 1회분이 송달료가 1회분이 3,550원인데요. 아마 3회분을 송달료를 줘야 될 겁니다. 송달료. 그러니까 우표대금입니다. 등기 송달.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데 임차권을 할 때 과표가 뭐냐면 임차권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과표가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월 임대차 금액이 40만 원이니까 40만 원 곱하기 1000분의 2가 되는 겁니다. 3개 띄고 3개 띄니까 800원 되겠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하는데 등록면허세가 800원 나왔다고 안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징수합니다.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일 때, 등록면허세는 뭐 소액 징수 면제 제도 그런 게 없습니다.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징수한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최저가 6,000원입니다. 6,000원. 그러면 6,000원에다가 지방교육세입니다. 20%. 그러면 20%니까 1,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7,20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할 때 등록면허세 무조건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해서 거기 등록면허세 6,000원, 거기 교육세 나왔는데 앞에다 빠졌네요.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 1,200원에서 7,200원. 그리고 우표대금 3,550원씩 3개니까 1,650원. 그리고 등기수수료 15,000원 해서 한 3, 4만 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첨부서류가 나왔죠.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한 부, 주민등록 등본 한 부, 또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 계약서 4번. 그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찍어주는 확정일자 찍은 거, 그리고 거주사실 확인서,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사실 확인서, 그리고
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는 별지 도면 첨부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 부동산 표시 목록 6부 제출하면 되겠고요. 주택일 때는요. 주택일 때는 별지로 주택의 그 도면을 첨부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 서류입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건물 사진 등 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 그 건물 자체가 주거용이 아니었는데도 내가 임대차 계약하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건물 사진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하게 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당연히 주택임차권 명령 신청할 때 대리인이 가게 되면 당연히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겠죠.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맡기는 사람을 위임인이 되겠고 그 대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수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통고를 보낸 경우는 계약 해지 통고서를 보낸 경우는 그 사본, 계약 해지되었다는 사본 첨부를 하면 이런 것들이 기타 첨부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81쪽에 보시게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다세대주택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아파트를 신청하는 경우는 부동산 표시 목록 있었죠? 자, 다세대주택입니다. 여러분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인은 임차인 되겠고요. 피신청인은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청 취지입니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 임차권 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는 관할법원 내에 민사신청과에 가면은 여러분 서류가 있으니까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래입니다. 임대차 계약 일자, 그리고 임차보증금 금액, 그리고 임대차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그 주택 주민등록 일자, 전입신고한 일자, 그리고 점유 개시 일자, 그리고 확정 일자. 신청 이유입니다. 신청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피신청인 소유의 피신청인의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빌라, 나동, 몇 호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 2,300만 원 기간 12월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몇 월 며칠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임대차 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간 만료 즉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무슨 지방법원 몇 년 며칠 몇 호로 임차보증금 청구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기일인 몇 년 몇 월 며칠 동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고, 원래는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네요. 거기 보세요. 앞에 임차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요. 그 임차 보증금 청구 조정 신청을 했네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확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우선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첨부 서류를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 한 통,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한 통, 주민등록 등본 한 통, 건축물 대장 한 통, 조정결정문, 법원에서 조정결정문 한 통. 그래서 신청인 누구 이렇게 했습니다. 별지 목록은 부동산 표시 목록 나와 있죠. 자, 다세대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일동의 건물의 표시가 나왔습니다.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빌라, 나동,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4층, 다세대 주택, 1층 면적, 2층, 3층, 4층 면적,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는 450제곱미터고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철근 콘크리트 1층 103호, 34.02 이렇게 됐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얼마분의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다세대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지권의 표시가 들어갑니다. 넘기시면 역시 관할법원은 똑같죠.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되겠고요. 제출 시기는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신청서는 한부가 되겠고요. 비용, 내용 똑같습니다. 첨부서류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한 통,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한부, 거주사실 확인서, 그리고 부동산 표시 목록 6부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주택 중 2층 주택이 있는데 한 층만 또 임대하는 경우도 약간 내용이 다르겠죠. 또 한 개층 중에 일부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 도면을 제출해야 돼요. 부동산 표시 목록과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약식으로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